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차가운 물수건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을 뜨니 태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는 그 깊은 눈동자, 이마를 짚어주던 그의 거친 손가락이 자꾸만 제 입술 위를 위험하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1000톤의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부터 으슬으슬 춥더니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제 몸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동시에 밀려와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식은땀이 잠옷을 적시고 그 차가운 감촉이 저를 더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공포. 부모님은 여행 중이셨고 이 넓은 집에 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 열기보다 더 무섭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발소리. 태주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아파서 엉망이 된 모습도, 땀에 젖어 흐트러진 꼴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들어와 주길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비록 낮에 저를 짐승 같은 눈으로 쳐다봤던 그 위험한 동생일지라도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줄기 빛과 함께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림자가 침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서 끙끙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 그 무게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야, 김서영,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의 커다란 손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제 이마를 덮었습니다. 아, 차가워.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남자의 손, 굳은 살이 박힌 그 손바닥이 제 뜨거운 이마를 감싸는 순간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열이 펄펄 끓네. 미치겠네 진짜. 태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걸까요? 저 때문에 귀찮아진 걸까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건 소중한 것이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마,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대야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대야를 놓고 수건을 적셔 짰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상스럽게 들리는 건 제 열 때문이었을까요? 가만히 있어. 땀 좀 닦자. 그가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 그리고 콧날을 지나 뺨으로 그의 손길은 의외로 섬세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거친 녀석인데 지금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화끈거리는 피부 위로 차가운 수건이 지나갈 때마다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신음 소리에 태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턱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였습니다. 수건이 제 턱선을 타고 내려와 목을 감쌌습니다.
식은땀이 고여 끈적했던 목덜미가 닦여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닦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건 너머로 제 맥박이 뛰는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변명하듯이 말입니다.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추가 풀린 자뭇기 사이 쇄골 부근, 그곳은 아직 아무도 만진 적 없는 저희 성역이었습니다. 그가 멈칫했습니다. 더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의 갈등이 공기를 통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만져주길 바랐습니다. 이 열기를 핑계 삼아 동생의 손길을 남자의 애무로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제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가 조심스럽게 쇄골 주변을 닦아내렸습니다. 수건의 까실한 감촉과 그의 단단한 손가락뼈의 느낌이 동시에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지 흥분한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열기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건 병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욕망이라는 병. 태주야.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수건을 쥔 손을 멈추고 제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그 채취가 확 끼쳐왔습니다. 왜? 많이 아파. 병원 갈까? 그는 여전히 동생의 가면을 쓰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제 손바닥이 그의 차가운 팔뚝에 닿았습니다. 그가 움찔하며 근육을 긴장시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마. 그냥 여기 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작은 손을 완전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볼에 제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까슬한 턱 수염이 제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그의 얼굴도 저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누나 손이 불덩이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가락과 얽어매며 각질을 꼈습니다. 연인들이나 하는 그 손동작 말입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이 서로 밀착되었습니다. 끈적하고 불쾌해야 할 그 감촉이 미치도록 에로틱하게 느껴졌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서 얼굴로 그리고 제 입술로 옮겨왔습니다. 열 때문에 바짝 마르고 갈라진 제 입술.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지금이다. 그가 키스할 것이다. 저는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멈췄습니다. 동생과 키스한다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그의 타액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 종이 한 장 차이. 그는 키스하는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제 아래 입술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거친 지문이 제 예민한 입술 점막을 문질렀습니다. 쯔라리면서도 짜릿했습니다. 그는 제 입술을 눈으로 핥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치겠네. 그가 거칠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픈 누나를 덮치고 싶은 본능과 지켜줘야 한다는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의 그 처절한 갈등이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가 저를 이토록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몽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풀린 눈동자, 붉게 상기된 볼, 거친 숨소리.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야한지, 그를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잔인한 게임의 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어 그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하며 제 위로 쏟아질 듯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코끝이 닿았습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태주야, 나 너무 아파. 내가 좀 낫게 해줘. 응. 그 말은 치료를 부탁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병의 원인인 너를 달라는, 나를 안아달라는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제 말에 태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입술을 지니길 듯 노려보다가 으르렁거리듯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빨리 나.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내가 참아주지만 정신 들면 그땐 안 봐줘. 그건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낫는 순간 더 이상 참지 않고 저를 가지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거칠게 제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더 있다간 정말 사고를 칠 것 같다는 듯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그가 남긴 짙은 한숨과 뜨거운 시선은 방 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탈칵,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져준 자리마다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고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이 제 심장을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닦아준 입술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병. 그래요. 이건 지독한 열병이었습니다. 약으로도 주사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치병. 저는 텅 빈 방에서 홀로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아침 열이 내리면 우리는 과연 아무 일 없었던 남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낫고 싶었습니다. 나아서 그가 예고한 그 무슨 짓을 당하고 싶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열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맞선남의 연락을 받은 순간 태주의 눈빛이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가지마. 그 새끼 만나면 나 진짜 돌아버려. 제 손목을 부서질 듯 쥐며 으르렁거리는 이 남자. 다음 이야기, 도발, 동생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의 위험한 경고가 시작됩니다.